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뉴스 몇 가지 먼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내에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발생 초기 바이러스에 비해서 6배 이상 감염력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금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된 것으로 기존 바이러스보다 세포 증식이 더 잘 되고 인체 세포 감염 부위와도 잘 결합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전파력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는 등 종잡을 수 없다 보니 지금 추세라면 확진자가 20세기 초 스페인 독감 환자보다 많은 6억 명까지 늘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더 물릴 방침이라고 그럽니다. 더불어 2주택자와 3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무차별적으로 인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 씨가 법원 결정으로 미국 송환을 피했습니다. 법원은 손 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며 더 철저한 수사와 정당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 손 씨의 송환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랬는데 여론은 손정우 씨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에 불과하다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보다도 형이 더 적었다면서 재판부의 결정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린 가운데 지역에 따라서는 외출하실 때 우산을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시면 제주도와 경기 북부 또 강원 영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도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이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겠고 또 도로도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소설인데요. 하늘 표정 흐린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습도도 높아서 불쾌감 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3도, 한낮 기온은 25도에서 32도 예상됩니다. 7월 7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행복한 아침 건강 100세를 준비하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6월부터 시작된 더위, 7월 되면 뭐 이제 정점을 찍을 것 같은데. 네네. 이런 더위 건강 괜찮으신 거죠? 저는 뭐 건강 괜찮습니다. 그 다이어트를 하고 났더니 한결 시원해졌어요. 시원해요? 몸에 덮고 있던 게 없으니까. 몸이 가벼우니까.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서. 네, 그래요. 다이어트 좋습니다. 세 분은 어떠세요? 한 분만 빼고 두 분은 가벼우시니까. 너무 덥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이템을 샀잖아요. 뭐요? 그 휴대용 무선 선풍기.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네. 과학 문명이 살렸네요. 민혜연 선생님은 뭐 덥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오히려 정수 씨랑 반대로 운동하고 나서 근육량이 생겨서 그런지 좀 더 더위를 많이 타고 땀이 네. 좀 많아진 느낌이 나는데 더운 것보다 더 힘든 건 저는 습도인 것 같아요. 습해지니까 불쾌지수가 맞아요. 올라가서 맞아요. 약간 마인드 컨트롤하고 있어요. 여름철에 뭐 더운 건 이렇게 당연하잖아요. 네. 근데 저보다 더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병원에 이제 찾아오시는 40대, 50대 여성분들의 경우 이때가 딱 갱년기잖아요. 근데 여름철이 되면서 무더운 상황에서 상열감 때문에 더욱더 힘들어하세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참 그 갱년기 하면 저도 할 말이 많은 게 저희 어머니가 또 갱년기세요. 그래서 옆에 있는 주위 사람도 힘들고 뿐만 아니라 본인은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네.
사실 갱년기 증상들 중에서 가장 많이 불편해하시는 증상이 뭐 안면 홍조나 발암같이 체온이 제대로 조절이 안 되면서 생긴 증상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름철에 특히나 더 힘들어하시는 이런 갱년기 여성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갱년기를 겪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뭐 매일매일이 힘드시겠지만 가장 힘든 계절이 딱 지금 같은 여름철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갱년기 얘기할 건데 갱년기 중에서도 이 여름철 갱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아주 특별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최근 대세 중에 대세고요. 중년 부부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정말 큰 사랑을 얻고 있는 분입니다. 어떤 분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내가 새벽 2시만 넘으면 먹는 게 중요해, 그렇게! 네, 개그우먼 팽현숙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 영화 배우 팽현숙입니다. 네. 야, 이거 뭐 뵐 때마다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아유, 남편의 사랑을 받으니까. 근데 뭐예요? 좀 전에 전화가 오고 난리 났었어요. 저 찾고 최양락 씨가. 왜요? 새벽부터 어디 없어졌다고. 밥을 안 하고 나가면 어떡하냐고. 저 지금 찾고 난리래요. 아, 세상에. 이제 선배님 말이 그냥 돼요? 좀 이제 해 드세요. 좀 이제 그렇게 해 드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 축하할 일이 있던데요. 네. 7월에 무슨 저 방송인 브랜드 평판에서 연예인 브랜드 평판에서 네. 제가 6월에 10위 했고요. 네. 7월에 7위로 진입을 했습니다. 최양락 씨는 6월에 26위였고요. 네. 이번 달에는 13위 제 덕이죠. 사실 최양락 씨가 그 전에 그러더라고요. 당신 그거 운이 좋아가지고 10위에 정말 운 좋아서 된 거지. 다음 달에 100위 안에 빠질 거야. 100위 안에도 못 들어. 그랬는데 7위에 드니까 막 손을 떨더라고요. 당황해가지고. 아니 근데 예능 방송인 브랜드 평판 이거 뭐예요? 아, 그 예능인들이 뭔가 그 가치가 있잖아요. 네, 그걸 네.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 팽윤 선배님이 6월엔 10위에다가 이제 올라오시고 있다는 게 네, 네. 이제 광고 시장에서 블루칩이 되고 있다. 요게 이런 걸 뜻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요런 단계를 보고 또 이렇게 캐스팅하는데도 쓰고 뭐 그렇죠. 이러는구나. 네, 저 뭐랄까 이제 광고 시장에서 그렇구나.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예. 이렇게 가격 좀 올리셔도 돼요. 이거. 아니 근데 요거 올리면 이제 연락 안 와요. 네. 축하해드릴 일인데 네. 듣자 하니까 그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네. 그런 신체적인 변화가 좀 힘들다 이런 얘기도 하신다고요. 얘기도 하지 마세요. 아까 이게 열불이 난다 그러죠. 네. 이렇게 앉아 있으면 온다 느낌이 와요. 열이 이렇게 막 올라오면서 나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지고요. 네. 스트레스 받고요. 어쩔 때는 우울감까지 들고요. 좌절하고요. 너무 힘듭니다. 요즘 사실.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고요. 팽현숙 씨 왜 또 욱해? 이거는 제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제 갱년기라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봐주세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방송 보니까 갑자기 울컥하셔갖고 눈물도 막 쏟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네. 눈물도 자주 보이시고 욱하고 그래서.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거는 제가 우니까 저랑 같이 울어주는 팬들도 많고요. 네. 또 저희 남편도 같이 울어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방송에 나가서 그렇게 말하래요. 아니 근데 이렇게 내가 저 갱년기가 왔구나, 내가 네. 감정의 기복이나 신체의 변화가 좀 생겼구나 이런 걸 느낀 건 언제부터였어요? 지금 한 5, 6년 됐어요. 아, 그래요? 5, 6년 됐는데 네.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네. 선생님 이 갱년기는 몇 살까지 가나요? 그랬더니 그냥 짧게 모르게 살짝 가는 사람도 있고 보통 이제 저처럼 심하게 가는 사람도 있는데 짧으면 60대 초반까지 길면 70대도 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 갱년기가. 맞아요, 선생님? 그렇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뭐 적응도에 따라서 아주 길게 가시는 그렇구나. 분들. 네. 남편들이 잘해주셔야 돼요. 잘해주세요. 남의 얘기 같이 이렇게 듣지 마시고. 워낙 잘해주셔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자료를 네, 입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팽현숙 갱년기 상태는 이래서 입수를 했는데 보시면 저 깜짝 놀란 게 거의 다 심각 단계예요. 저 보이시죠? 심각해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사실 15점만 넘어도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선생님 이 상태 어떤 수준인 제가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한 표를 준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항목들은 똑같고요. 제가 준비한 표는 보면 약간 가산점들이 좀 다르죠. 점수들의 비중이 좀 다르게 되는데 똑같이 증상이 있고 없고가 있다라고 해도 사실은 홍조나 이런 네.
여기 세워놓고 볼게요. 예. 홍조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더 불편감이 훨씬 더 심해지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보면 전체 일단 증상은 다 있으시고요. 그 중에서도 심한 증상들이 다 대부분이죠. 그나마 조금 나은 건 우울감 있는 것 정도만 조금 적은 정도다라고 표현을 하셔서요. 이 정도 지금 점수 다 체크해보니까 46점이에요. 만점이 48점이거든요. 그래서 15점만 넘어도 전문가들의 일단은 그러니까 의료진과의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25점 이상이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가 좀 동반이 되는 걸 저희가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상태가 지금 짧은 게 아니고 5, 6년이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초기에 빨리빨리 치료를 하셔야지 또 빨리빨리 지나갈 수가 있어요. 이걸 더 그냥 그대로 방치해놨다가는 노년기까지 좀 고생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전문적인 치료를 주부들은 받으셔야 이렇게 돼요. 이제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먹고 살다 보면은 정신없이 세월을 보내거든요. 그리고 뭐 좀 지나면 괜찮겠지. 저도 사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치료를 받아야 되겠네요. 네. 아니 근데 백윤숙 씨는 우울감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울증보다는 조증에 가까운. 그러면서도 막 이렇게 뭔가 정신과 시간 예. 되시잖아요. 그거는 제가 네. 제 우울증을 감추기 위한 그런 거예요? 일환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 우울해 그러면 주변 분들한테 불편함을 줄까봐 네. 더 명랑하고 일부러. 밝은 척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속은 더 우울한 거야. 그렇죠. 밖으로 그러면. 네. 속은 더 부글부글 끓죠. 제가 사실은 뜨거운 진짜 불구덩이 뜨거운 주방에서 이렇게 탕을 끓이다 보니까 너무 열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에어컨 있는 스튜디오에서 네. 방송할 때 나랑 같이 일하는 우리 직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미안해요, 사실. 아. 미안하잖아요. 나만 지금 너무 편하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직원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 남편이 또 문제는 남편이에요, 항상. 우리 최양락 씨가요. 꼭 이거 이제 한잔 하잖아요. 그럼 아침에 아우 하나만 해장국 좀 끓여줘. 그러면 여름에 그냥 우리 주부들 그냥 그 가스레인지 앞에서 그럼 땀이 또 가뜩이나 그러니까. 갱년기라서 열이 많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막 이렇게 땀을 막 흘리니까 요즘 저를 배려한다고 하나 엄마 그냥 여름에 시원하게 오이냉국 끓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 굉장히 편하게 해요. 그냥 배달시켜 드시지. 안 돼요. 집밥을 꼭 드셔야 된대요. 아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갱년기가 왔죠. 거기다가 더운 여름이죠. 네. 네. 근데 또 국밥을 끓여내려니까 그 네. 뜨거운 불 앞에서 있으니까 지금 삼중고를 겪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최양락 씨가 그래도 도움이 되네요. 오이냉국이나 줘 이러니까. 그 예전에는 진짜 라면도 하나 끓일까 말까 할 정도로 정말 리얼로 아무것도 못해요. 개그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전유성 아저씨가 너는 개그 안 하면 굶어 죽었을 거야. 그랬대요. 진짜 그 정도로 개그밖에 모르고. 근데 요즘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네. 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느낀 거래. 아, 최소한 쓰레기 같은 거, 다림질, 세탁 돌리는 것까지 그거는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데 돌리면 뭐예요? 빨래를 그냥 색색깔로 그냥 여러 가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혼합형을 만들어요. 그게 어딥니까? 그래도 해주는데. 아니 그래도 지금 갱년기의 감사한 아내가 또 생업을 위해서 일하는 아내가 안타깝고 그래서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네요. 네, 노력 많이 해요. 아, 그렇구나. 그것도 맞죠. 예. 네. 방송이랑은 좀 다르네요. 방송에서는 혼자 다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요즘 많이 변했어요. 요즘 착한 남편으로. 왜냐하면 네. 요즘은 댓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런 효과가 있네요. 댓글에 그게요. 막 욕을 하니까 안 되겠나 봐. 그래가지고 막 리액션 취하 그러더라고요. 그런 도 아니 그래서 뭐 지금 오이냉국 간편하게 가져와 이런 것뿐이 아니고 얼마 전에는 그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서 캠핑카 이벤트까지 하고 막 이러면서. 아니 근데 캠핑카도요. 그게 저는 캠핑카의 로망이 예전부터 10년 전부터 있어서 자기 전에 항상 2-3시간씩 보면 저기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가 막 긴 거 있잖아요. 캠핑카에 막 침대 있고 식탁 있고 화장실 있고 막 이런 걸 로망으로 했는데 사실 지금 제가 끌고 다니는 차가 그때 그 차보다 더 큰 차예요, 저는. 엄청 큰 차예요. 12인승 제가 끌고 다니잖아요. 펜카. 그거보다 더 작은 거니 제가. 그래서 나한테 왜 감동 안 해? 왜 감동 안 해? 막 이러는데 감동이라는 게 나도 모르게 어머 이래야 되는데 가식적이 나오나요? 아유,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근데 진짜- 용돈 아껴가지고 빌려왔더라고요. 같이 좀 살다 보면 아내한테 감동 주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맞아, 맞아. 두 분은 최근에 아내에게 감동 줘본 적 있어요? 두 분이 이분하고 저요. 감동 많이 줬을 것 같은데. 감동은 뭐 저도 제 입으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생각이 안 난다는 그만 얘기. 계시지 마시고요. 차 박사님은 저 그래도 그저께 재활용 쓰레기 버렸습니다. 네. 그 감동으로 여길까요? 감동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진심이 없어서 그래, 진심. 어려워. 아니, 있어요. 제가, 주말에, 네. 시장 가서 해삼 사다가 해신탕 끓여서. 아, 그런 건 좋다. 야, 그런데 잘했다.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해삼을.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끓이는 게 제가 좋아서 끓였더니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 장혜인 씨도 지금 갱년기를 맡고 있는 어머니를 위해서 뭘 좀 네. 하셔야 될 텐데. 아, 저는 뭘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또 대화하다 보면은 잘 안 나오고요. 또 그럴 때 항상 걱정이 갱년기 겪으시는 분들은 한 번 섭섭함을 느끼면 그렇게 또 오래 가요. 엄청 섭섭하고요. 네. 사실 사춘기 중1보다 더 무서운 게 갱년기예요, 사실. 맨날 중1만 무섭다 그러지 마세요. 이 갱년기 한 번 화나면 정말 무섭고 이 걷잡을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친정엄마가 예전에요. 아우, 나 갱년기래, 현수가 그럴 때. 아유, 엄마 무슨 갱년기가 아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갱년기를 맞는데 아, 우리 엄마가 이때 이랬었구나. 아유, 내가 진짜 나쁜 딸이었네. 그리고 지금 정말 지금도 후회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엄마, 죄송해요.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갑자기 고백을 하시고. 하늘에 계시니까. 네. 아니, 근데 갱년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갱년기 때문에 찾아올 수 있는 병들이 또 그렇게 많다. 맞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쉽게 생각해서요, 5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 몸이 아픈 이유는 바로 갱년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일 아파요. 거의 모든 질환이 다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나이살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가장 먼저 비만. 뱃살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비만해지고 또 골밀도가 떨어지면서 골다공증도 생기고 또 이렇게 지금 밑에 보면 이렇게 뭐 동맥경화증도 있잖아요. 동맥경화증과 같은 혈관 질환에 문제가 생기면서 심뇌혈관 질환도 생길 수 있고 또 치매의 발병 가능성도 높일 수 있는 게 갱년기의 어떤 신체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 이 갱년기라는 게 누구나 다 지나가는 거라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게 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특히나 이 갱년기를 겪으시는 분들 중에서요, 4분의 1, 25%가 굉장히 심각한 증상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10%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치료를 안 받고 증상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그냥 넘기기만 하시면 언젠간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10년 이상 갈 수도 있어요. 아까 팽현숙 씨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70대까지도 갱년기 증상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 노년기를 생각한다면 특히나 이 갱년기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관리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한의원 가가지고요. 요즘은 또 이 머리까지, 혈관까지 아픈 것 같아서 머리에다가 침도 맞고요. 몸에 좋다 그러면은 저는 많이 먹는 편이에요.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선생님이 권해주면 다 챙겨 먹어요. 네. 그래도 하나는 노력하시는 거네요. 그럼요. 선생님 말씀 들어야 돼요, 이제. 네. 남편 말 안 들어도 선생님 말씀 들어요. 갱년기 이때 되면은 무슨 말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뭐라고 얘기하면 지적질하지 말라고. 맞아요, 네. 맞아요. 서운해하시고. 그래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너한테 지적을 받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사실 최양락 씨랑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줄 알아요. 사실 우리 3살 차이밖에 안 나요. 내가 워낙 동안이고 최양락 씨가 많이 늙어 보이잖아요. 아, 그래서 근데 사실 사회생활은 3살까지 아까 이재용 씨 그랬잖아요. 이재용 씨가 저보다 1살 어려요. 저는 저보다 몇 살 많은 줄 알았어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맨날 국회에서 그랬어요. 몇 년 전까지. 오늘에서야 그 진실이 근데 밝혀졌네. 오늘 보니까 저보다 1살이나 어리더라고, 세상에. 네. 그래서 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3살까지는 사회생활에서 친구래요. 아니 봐요. 근데 그동안 오래 만났는데도 그동안에 이런 얘기 별로 안 했어. 근데 갱년기 갱년기 오니까 되면서 이제 여기에 딱 또 하나 그렇죠. 소위 얘기해서 꽂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고요. 그래요. 듣다 보니까 그래도 관리를 잘하고 계신데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방송 전에 팽현숙 씨를 직접 또 찾아가 봤습니다. 그래.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현숙이 누나 볼까? 네. 보자. 친구야, 보자. 이른 아침 누구보다 바쁘게 살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팽현숙 씨를 찾았습니다. 생방송 준비에 분주한데요. 진짜 키 2cm 자랐다 오늘. 키 2cm 자랐어. 그 당시엔 제가 키가 제일 컸어요.
제일 그래, 컸어. 맞아. 그죠? 키 컸어. 제일 키도 크고 그리고 제일 날씬하고 날씬하고 제일 이쁘고. 이쁘고 제일 이쁘고. 나 제일 기억나. 아름답고 귀엽고 맞아, 맞아, 깜찍했는데. 맞아. 네. 마인드가 진짜. 내가 뭘 하겠다 근데 안 되면 할 수 없지 맞아, 뭐. 맞아. 그냥 그렇게 해. 그리고 목소리 톤이 항상 이렇게 올라가 계셔가지고 오면 즐거워. 해피해피해 진짜. 건강하셔야 돼요. 그녀의 하이톤 목소리만큼 올라간 헤어스타일까지 완료.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바쁘게 살자가 모토인 그녀는 벌써 3년째 아침 생방송 출연 중. 생방송이니만큼 대본 체크도 꼼꼼히 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갑자기 앉아있다가도 갱년기 때문에 열이 확 올라요. 땀이 막 나고 진짜로 등허리에서 땀 나고 얼굴이 빨개지고 약간 살짝 어질기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중심을 잡아줘요. 그냥 밥하다가 말고 그냥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힙도 올라가고 여기가 대퇴부가 여기가 근육량이 있어야 이 무릎도 그렇고 모든 걸 견뎌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혼자. 수시로 나타나는 갱년기 증상에 즉각 대처가 가능한 그녀만의 갱년기 타파 노하우. 이제 곧 생방송 시작. 서둘러 스튜디오로 출발. 매회 솔직한 입담으로 활약 중이십니다. 지금 한지 제가 한 3년 됐나? 여기 오면은 너무 좋은 게 거의 제가 막내예요. 오늘도 역시 50대 막내로서 재치 있는 입담으로 스튜디오 분위기를 한껏 살렸습니다. 선생님 가져갈게요. 자, 생방송을 마치자마자 곧장 서둘러 걸음을 옮기는 그녀. 아니 어디 가세요 이제? 이제 저기 순댓국 가게, 순댓국 팔러. 예, 예. 저렇게 방송하고 뭐 홈쇼핑하고 음식점 하고 하는 게 많아요. 제가 한 8가지 되나? 근데 아직까지 크게 성공한 건 없어. 제 팬카. 오호, 직접 운전까지. 본격적인 하루 일과는 이제부터라는데요. 자, 그럼 그녀의 일상 한번 살펴볼까요? 요식업을 한 지 32년째. 직접 서빙은 물론 주방일까지 척척 해내는 그녀. 특히 손님들과의 수다 타임은 갱년기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서비스를 원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1호가 될 수 없다 그거 보다가 아니 갑자기 우리 순댓국 땡겨갖고 막 친구들이랑 같이 먹고 왔어요. 잘하셨어. 실제로 이렇게 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미인이세요. 고마워요. 마스크 이거 빼면 더 이쁜데. 지금 저 처음 뵀는데 어쩜 이렇게 주름이 하나 없으세요? 깜짝 놀랐어. 힘들어도 그냥 아유 내 뭐 팔자가 이렇지 그러면서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왜 이래 막 속상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여기까지 열심히 살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리고 그냥 충실하니까 그게 비결인 것 같아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자 또다시 어디론가 바삐 움직이는 그녀. 이야, 정말 한시도 쉬질 않습니다. 텃밭 여기 토마토, 가지, 뭐 브로콜리, 양상치, 고추 다 심은 거예요. 한 13가지인가 14가지 심었어요. 밑에 봐. 엄청 크죠? 진짜로. 이야, 실하게도 자랐네요. 이게 쑥갓. 요 정도면 여름 내내 가족들하고 다 떠먹고도 남아. 채하나 씨가 이 맛을 알아가지고 매년 저한테 이렇게 농사를 지라 그래요. 나한테 지라고 지시만 하지 자기는 하지도 않고 상추 좀 따와, 고추 좀 따와, 가지 좀 따와. 방송 강연 스케줄을 다닐 때면 끼니를 못 챙겨 먹기 일수. 때문에 오늘같이 시간이 나는 날엔 제대로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 안토시아닌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가지가 안토시아닌 이렇게 색깔이 요래요. 너무 예쁘죠? 탱탱하게 가지가지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갱년기에 좋은 가지 요리. 요식업계 베테랑인 그녀의 요리 실력이 기대되는데요.
자, 먼저 갓 따온 싱싱한 채소들을 알맞게 썰어주시고요. 달구어진 팬에 기름을 두르고 가지를 볶아줍니다. 가지가 반 정도 익었다 싶을 때쯤 파프리카를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해줍니다. 특별히 소금 안 넣어도 돼요. 짜게 먹으면 소염병이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갱년기도 당연히 안 좋겠죠. 자, 다음은 두부를 으깬 뒤 새콤함을 더해줄 고추 기름과 함께 달달 볶아주는데요. 볶아놓은 가지 위에 얹어주면 끝! 단백질부터 식이섬유까지 풍부한 갱년기 여성 맞춤 가지 두부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하나씩 넣고 가지가지한 대로 해서 이렇게 싸먹어요.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배만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단백질 섭취하고 가지 안토시아닌 섭취하고 특히 찬 성질의 가지는 갱년기 열 오르는 증상에 열기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한 지 벌써 6년째. 그녀가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다는 석류. 석류가 갱년기 여성들한테 좋다고 하잖아요. 밥 먹고 나면 그냥 커피 마시는 것보다 요거 하나 쫙 빼먹으면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고 스트레스도 좀 풀리는 것 같고 제 느낌이지만 그래서 저는 꼭 이걸 즐겨 먹고 있어요. 네. 이야,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푸른 하늘. 요즘 그녀가 푹 빠진 건강 습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야, 저 산 좀 봐라. 잠깐 나와서 햇빛을 쬐이고 있어요. 햇빛 쬐이는 게 갱년기에 그렇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비타민 D 받으라고 몸에. 야, 바람도 솔솔 불고 좋죠? 와, 진짜 좋다 근데. 네, 이런 자연 있고 하늘 있고 햇볕 좋고 아유, 날 사랑하는 또 최양락 씨 남편이 있고 제가 또 저만의 비법이 있어요. 운동하는 게 있어요. 쉬워요. 어려우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자, 그녀에겐 마치 놀이처럼 재미있다는 갱년기 극복 노하우. 그 정체는 바로 댄스입니다. 평소 흥이 많은 그녀에게 딱 맞는 방법이죠. 갱년기 굿바 예 짜짜 씩씩 치치 동작 하나에도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 이게 골반 운동이라고 그래요. 이걸 골반 운동. 골반을 흔들어줘야 돼 우리가. 골반 움직임을 통해 특히 갱년기 여성이 부지런해질 수 있는 하체 근육 단련에도 도움. 이보다 더 신날 순 없다. 신나는 갱년기 증상 타파 타임. 지금 여러분은 갱년기를 제대로 날려버리는 노하우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도요 저처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골반 운동도 하고 앉았다 폈다 운동도 하면서 햇볕을 많이 쬐가지고서 갱년기를 여러분도 저같이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갱년기 여러분 힘내십시오. 파이팅! 아니 저렇게 할 일이 있고 막 바쁘게 살고 이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갱년기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모든 갱년기 여성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상담 많이 하세요. 그래서 골반을 흔들어라. 아니 그리고 저렇게 활동적인데 그리고 즐겁게 살잖아요. 그래서 갱년기를 이기려고요. 네. 매일매일 바쁘게 사는 거예요. 바쁘게 살다 보면은 갱년기를 그때는 잊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내가 일이 없어도 만들어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이제 방송 전에도 이제 대화를 좀 나눴는데 평소 요즘 불면증이 그렇게 심하시다고요? 네네. 사실 어제도요. 오늘 새벽 이게 지금 생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4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일찍 수면제를 자려고. 하나를 먹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갱년기 여성들의 이제 불면증이 특히 여름철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여름철에는 이제 불쾌 지수도 높아지잖아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열대야까지 겹치니까 원래 불면증이 있고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자고 그러니까 밤을 꼬박 이렇게 뜬 눈으로 세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열대야 때문에 이제 불면증, 저도 요즘에 에어컨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네. 하도 더우니까 또 잠도 안 오고 또 갱년기 여성분들은 그래서 더 불면증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갱년기의 증상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다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처럼 덥고 또 습도 높아지고 열대야 오면 덥고 막 이게 온도 조절이 안 돼서 잠을 잘 못 자잖아요. 네. 갱년기 여성분들은 그냥 혼자 늘 열대야 같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도 수면 장애가 오는데
안 그래도 열대야인데 실제적으로 열대야까지 겹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잠이 들어도 굉장히 얕게 되기 때문에 계속 꿈을 꾸신다거나 뒤척거리고 중간에 많이 깨고 그래서 수면의 질도 되게 낮아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여름철에는 특히나 수면장애 있는 분들한테는 온도 습도를 잘 맞추고 조절을 잘 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예, 갱년기 이 불면증은 꼭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자다가 중간에 이렇게 일어나서 나가는데 저쪽에 좀 뽀얀 불빛이 이렇게 있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면 집사람이 드라마 몰아보기 하고 있는 거야. 잠이 안 오니까. 잠이 안 오니까. 네. 맞아요. 잠이 안 온다고 막 그러더라고. 잠이 안 와요. 근데 제가 그 운동을 좀 해. 운동을 하면 잠이 잘 오지 그게 왜 잠이 안 와? 그랬더니 또 지적질한다. 또 서운하다고. 지적질하지 말고요. 봉투에다가 용돈 좀 주면서 편지에 써서 당신 어디 여행이라도 갔다 와. 좀 그렇게 하세요. 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아 근데 아까 얘기하시기 그 수면제도 이제 드셔야지 잠이 사실 온다고. 수면제 먹은 지 몇 년 됐어요. 아, 그래요? 급할 때는 먹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그 다음날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래도 한 서너 시간 자야 되겠다 해서 그냥 먹고 있어요. 근데 이게 괜찮을까? 근데 사실 수면제 이렇게 꾸준히 계속 먹는 게 부작용 때문에 또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수면제가 그렇게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잠을 잘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아예 못 주무시니까 맞아요. 끊으라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너무 장시간 수면제를 드셨던 분들은 수면제가 집안에 없거나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요. 불안해져요. 의존증도 굉장히 심해지고 또 금단 증상까지 생깁니다. 네. 또 이제 노인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또 문제가 뭐냐면 수면제를 드시고 밤에는 이렇게 골아 떨어지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넘어지세요. 행동장애. 또 깜빡깜빡 기억력에도 문제가 생기십니다. 그러니까 일부 수면제가 그런데 그래서 수면제는 꼭 필요할 때 이렇게 섭취하시는 게 좋고 너무 이렇게 습관적으로 장기간 섭취하지 않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가끔 하나씩은 괜찮은가요? 네. 근데 거기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맞아요.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아까 이제 VCR을 이제 봤는데 이렇게 평현숙 씨의 갱년기를 극복하는 습관, 제 픽은 햇볕을 쬐면서 이렇게 골반을 흔들면서 30분 동안 운동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이제 햇볕을 쬐는 이렇게 낮 동안 햇볕을 쬐게 되면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안정감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면증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보통 이제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져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고 계신데 실제로 비타민 D가 신경 안정작용도 있어서 불면증에도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햇볕을 이렇게 쬐고 운동하시는 건 너무 좋아 보입니다. 골반을 흔들고 햇볕을 쬐고 거기다가 또 하나 비법이 더 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했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평현숙 씨의 불면증입니다. 그래서 한동아의 플러스1 갱년기 불면증 답하는 지압 운동법을 준비했습니다. 네. 예, 체조로 준비하신 것 같은데 여름철 갱년기 불면증을 완화시키는 비법은 한트로 만나보겠습니다. 한트입니다. 그렇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동전 앞으로 찍는 아래, 왼쪽, 오른쪽. 네. 오늘은 이제 불면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제 지압법과 이제 체조법을 준비를 했는데요. 실제로 갱년기 이렇게 증상이 있으면서 불면증뿐만 아니라 두통도 심해질 수 있고요. 맞아요. 또 상열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소개해드릴 지압법을 이렇게 잘 따라 하시면 평상시에 상열감도 줄여줄 수 있고 두통도 줄여줄 수 있고 또 불면증까지 완화할 수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와, 기대된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혈자리는 이제 세 군데입니다. 첫 번째 완골혈입니다. 왕골혈. 완골혈은 귀 뒤에 이렇게 불룩 튀어나오는 뼈를 완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 어딘가요? 네, 그러면 볼게요. 제가 정수 씨의 완골을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 귀가 있죠, 귀가. 귀 보면 뒤에 보면 뼈가 하나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럼 뼈 밑에 이 부위가 바로 완골혈입니다. 쏙 들어가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완골혈은 양쪽 다 있는 거죠. 뼈 바로 아래
왕골. 선생님 저도 눌러주시면 안 돼요? 아, 네. 자, 여기 별보다 보면 욕심을 내세요. 뒤에 보면 뼈가 하나 큰 게 잡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기. 이 바로 아래. 자, 손 치워볼까요? 이게 바로 여기가 바로 왕골혈입니다. 네. 왕골혈. 자, 왕골혈을 제압하는 방법은 자 앞에서 하시고 전 뒤로 돌아볼게요. 네. 손을 왕골에 엄지손가락을 왕골에 밑에 딱 대고 다 같이 하세요. 움푹 네. 들어가고 이게 지지를 하시고 눌러주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그렇죠? 위로 들어 올리듯이. 오, 아프다. 그러니까 오른쪽 왕골은 오른쪽 눈 쪽으로 향하면 좋고요. 네. 왼쪽 왕골은 왼쪽 눈 쪽으로 이렇게 아우, 시원하네. 뻐근한 느낌 있죠. 아파요. 네. 시원하고 아파. 이게 불면증을 치료하는 특효혈입니다. 특효혈. 잠 안 올 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잠 안 올 때라기보다는 이제 드라마 보시다가 네.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적인 안정도 찾고 두통도 없어지면서 불면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잠들 뻔했어요. 졸려. 자, 두 번째 졸려. 신문혈입니다. 신문혈은 손목에 있습니다. 손목. 아, 손목에. 손목에 보면 이렇게 쭉 새끼손가락으로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인대가 하나 잡혀요. 네, 인대. 인대 바로 안쪽입니다. 아하, 여기. 인대 안쪽. 그래서 정수씨를 제가 먼저 잡아보면 자, 잡아볼게요. 손목에 쭉 타고 가면 인대가 걸리는데 인대 안쪽 이 자리죠. 이 자리. 그렇죠. 선생님 생방송이라 나중에 잡아드릴게요. 네. 그래서 신문혈은 이렇게 잡고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신문혈. 이렇게. 신문이라는 의미는요. 정신이 드는 문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너 정신 나갔냐? 막 이런 말 있잖아, 옛날 어른들이. 네. 그래서 평상시에 실제로 이 자리를 침 치료를 언제 많이 하냐면요. 가슴이 답답하고 뻐근한 증상이 있을 때도 좋아요. 가슴 답답하고. 그리고 갱년기 여성들이 그런 증상 많이 호소하잖아요. 여기가 막 뭐가 막 뭉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또 불면증이 있을 때도 이 신문혈을 자극해주면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실면혈입니다. 실면혈은 발 뒤꿈치에 있습니다. 뒤꿈치. 발 뒤꿈치 정중앙. 아, 여기. 정중앙. 여기.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정수 씨를 좀. 저도 하나 주세요. 제가 붙일게요. 이제 선생님을 잡아드려 볼게요. 발 뒤꿈치의 정중앙이 실면혈입니다. 잡혔나요? 네. 손 치워보세요. 그렇죠. 실면혈. 그래서 이 실면혈은 한자로 잠을 잃었다. 좋다. 잠을 잃었을 때 듣기만 쳐주면 해도 행복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가볍게. 그래, 어른들 이거 많이 해. 그렇죠. 근데- 어르신 이렇게 두들기는 거 내가 봤어, 옛날에. 네, 이제 그분들은 이제 여기를 두드리시는 거고 거기 왜 두들겨요? 용천혈을 두드리는 실면혈은 잠이 안 올 때 발 뒤꿈치 쳐주면 되는데 이게 재밌는 별명이 있어요. 무슨 별명이 있어요? 백고혈. 백고혈. 왜 백고혈이에요? 이 자리를 100번만 치면 잠이 온다. 그래요? 그렇죠. 이거 피곤해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요? 100번 치다 선생님 이거 보면? 드라마 보면서 뉴스 보면서 이렇게 네. 두들기면 잠 잘 오겠다. 그래서 양쪽 다 생각해. 번갈아 하시면 되고요. 또 재밌는 게 우리 복숭아뼈가 있잖아요. 네, 네. 복숭아뼈 안쪽과 바깥쪽 바로 아래쪽에 이 자리를 눌러도 효과가 좋아요. 바깥쪽은 신맥혈. 진짜 바깥쪽은 신맥혈. 시원해. 안쪽은 이 안쪽은 조회혈. 이불 하나 깔아주세요. 자야 되겠어. 우리 정수 씨한테 잡아볼게요. 정확하게 이 자리랑 네. 바깥쪽 지금 몇 개 하니까 복숭아 쪽 피곤기가 이 자리. 그렇죠. 복숭아뼈 안쪽과 바깥쪽 바로 아래예요. 잡아보세요. 그렇죠. 여기. 이거는 뭐 돈도 안 드는 거니까 요쪽에 집에서 아래쪽. 내가 이렇게 하고 얼마나 그렇죠. 그리고 요 그런데 안쪽에. 우리 몸이 참 이렇게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네. 이 발목은요. 목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 왕골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복숭아뼈가 바로 왕골에 해당되는 튀어나온 뼈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눌러주는 거나 복숭아뼈 안쪽과 바깥쪽을 이렇게 동시에 자극해주는 게 불면증의 특효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좋은 거 배웠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긴장을 푸셔야 되잖아요. 긴장 풀어야지. 그래서 이제 목 운동 평상시. 그렇죠. 잠들기 전에. 그다음에 어깨는 보통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거북목 증후군처럼. 거의 이래. 근데 그렇죠. 딱 그래서 해야 된다. 뒤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뒤쪽으로. 그다음에 또 긴장을 풀어주는 좋은 지압법이 발을 이렇게 꼬고 정강이 뼈 안쪽을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이것도
긴장을 풀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하. 잠들기 전에 이렇게 자주 눌러주시면 저녁 먹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면 참 그렇죠. 좋겠어요. 그러면 잠이 들어야 될 때 잠이 잘 오고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거를 다 이어서 한 트로 해보겠습니다. 좋았어. 잘 따라해보세요. 네. 노래가 너무 신나는 거 아니에요? 자, 목 운동. 가볍게 반대쪽으로도. 자, 어깨. 자, 긴장을 푼다는 느낌으로. 자, 왕골열. 가볍게. 네, 이렇게. 자, 신문열. 반대쪽. 한 번 더. 자, 정강이. 자, 복숭아뼈 아래쪽. 복숭아. 반대쪽도. 복숭아뼈 아래쪽. 자, 발 뒤꿈치 쳐주기. 박자가 딱 맞아요. 너무 신나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잠이 깨는 음악으로. 반대쪽. 아, 신난다. 아, 시원하다. 아이, 졸려. 아이, 졸려. 야, 아니 근데 저 몸이 두 분 노곤한데요? 음악 나가는 동안 얘기하는 것처럼 음악이 너무 신나서 잠이 깰것 같아요. 한창 졸리다 이렇게 하다가 잠이 안 오면 오늘 클럽이나 가자 내가 쏠게, 가.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네. 제작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잠들기 전에 들으면 좋은 노래 음악으로 했어요. 네. 근데 제작진이 원장님 아침 방송이라 조금 그래 진짜 경쾌한 자버리면 음악으로 안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잠자리에 누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잠이 싹 올라오를 때 뭘 좀 어떻게 해주면 더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불면증이 있어서 수면 위생을 좋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면 뭐 어둡게 하거나 소리를 줄이거나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갱년기에 있는 불면증은 온도에 관해서 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도 중요하지만 사실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보통은 방 안의 온도를 24에서 26도 정도, 그러니까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조금 추울 수 있거든요. 네. 조금 높은 온도로 조절을 해주시고요. 습도는 50% 미만으로 유지를 하시면 갱년기의 불면증을 극복하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한여름 열대야 이때 잠 못 이루는데 24도에서 26도 정도 맞추고 습도 50이면 돈 좀 쓰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내 방에 틀어놓는 게 아니고 마루에다가 틀어놓고 네. 그다음에 문을 열어놓고 예. 스모드도 괜찮고. 그 정도는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차인원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뭐 봤는데요. 딴 것보다 이제 여름철에 옛날 책들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뭐 엄마 밥 주세요 그러면은 그 어머님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네. 내가 뒷밭에 가서 좀 대화를 나누고 올게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아요. 뭐냐면 텃밭에 가서 예. 어느 게 오늘 가장 상태가 좋은지 모르니까 근데 그 문화를 갖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냥 거기 상태 좋은 거 해가지고 고추장만 팍 찍어서 먹으면 맞아요, 그냥 맞아요. 그게 꿀맛이죠, 꿀맛 진짜. 네. 그렇지. 이게요, 햇볕을 착 쬐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거기다가 무슨 무농약으로 아무것도 농약을 안 쳐가지고 자연식이죠. 그래서 그걸 따다가 최양락 씨 주면 그렇게 좋아하고, 예전에는요, 아까 텃밭이라 그랬죠. 뒷것이라 그랬어.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가 뒷것 가가지고서 이것저것 따올게. 그래가지고 제가 할머니를 보고 자라가지고 그걸 그대로 제가 따라하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네. 몸도 이제 건강에도 맛도 좋고. 좋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관리하는 데도 좋고 갱년기 완화시키는 데도 좋고. 일단 뭐 갱년기가 됐을 때 여러 가지 우울증이 오시는데요. 제일 큰 우울증이 뭐냐라고 얘기를 해보면은 살찌는 거에 대한
어떤 맞아, 그 두려움. 우울증이 두려움도 있고 제일 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인들처럼 키워서 이렇게 먹은 도인들 중에 살찐 도인들 별로 없잖아요. 도인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살 빼는 나이살 예방하는데 정말 좋은 방법인 거예요. 네. 아, 진짜 나이살이 진짜 있는가 봐요. 저는 그게 그냥 관리를 못해서 생기는 게 아닌가 했는데 진짜 지금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42살입니다. 42살이면 아직 멀었어. 50대가 되면 네. 막 올라오면서 40대 후반부터 막 치고 올라와요. 사실 저는요 46kg를 넘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7, 8kg 쪘어요. 그 사람들이 어머 이렇게 이런 데하고 다리는 살이 안 쪘는데 이 배가요. 제가 살짝 보여줄게요. 여기 이렇게 앉으면 여기가 이렇게 이거 봐요. 이렇게 잡혀요. 진짜 나와.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신경 엄청 쓰고 그렇구나. 저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야 그게 나이살인 거야 받아들여 막 그러는데 예. 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없애고 싶어요. 네. 저희 어머니도 나이살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점점 두툼해지는 배, 나이살입니다. 자, 저도 사실 그랬어요. 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기 전에 어머님들이 나이살이야라고 얘기하면 핑계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갱년기를 겪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내 생활 습관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도 저절로 살이 찔 수밖에 없고요. 평균적으로 3에서 5kg 정도의 체중을 얻게 되세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얻게 되는 나이살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초대사량 자체가 줄어들죠. 근육이 줄어들면서 옛날보다 쓰게 되는 소모하는 에너지량이 적어지게 돼요. 얘네들이 이제 살로 가서 붙게 되는데 젊었을 때는 여성 호르몬이 이 지방들을 배에다 모으지 않고요. 엉덩이나 허벅지 쪽으로 보내줘요. 네. 피하 지방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살이 쪄도 S라인을 유지하면서 찔 수가 있죠. 근데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다시 내장 지방 쪽, 복부 쪽으로 지방이 더 많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현숙 씨도 얘기하시는 게 팔다리는 그대로 말랐는데 배만 쪄 이러는 게요.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증상 중에 하나인 거죠. 이건 여성뿐이 아니에요. 남성들도 저도 이제 제 나이를 느끼니까 이런데 아유, 자꾸 이재현 씨는 뭐 뭘 아직도- 이렇게 저 오토바이 탈 때 손잡이 잡히듯이 이렇게 옆쪽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되게 편하겠다. 그게 거기에서 배가 좀 더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 배가 선반이 돼요. 이렇게 딱 올려놓고 여기다 바구니 같은 거 올려놓고 이렇게 먹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저 뱃살이 보기에도 안 좋지만 건강에도 안 좋은 거랍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나이살은 주로 내장 지방 예. 형태로 찐다 그랬잖아요. 내장 지방은 몸속에 염증을 유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성적인 염증 상태, 당뇨나 고혈압 같은 대사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암이나 치매의 위험성도 올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팽현숙 씨 증상들 이렇게 본 것 중에 보면 안면홍조 증상이 굉장히 심하셨잖아요. 하다못해 나이살은 이런 안면홍조 증상까지도 심하게 만들어서 갱년기 증상 자체를 전반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팽현숙 씨 같은 경우는 보면 네. 뭐 워낙 동안이시지만 수트도 너무 잘 어울리시고 나이살이 잘 정말 모를 만큼 관리를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저만의 비법이 또 하나 있죠.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오래전부터 제가 먹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광고에도 나와요. 미녀는 석류를 좋아한다. 그거 드셔요? 제가 석류를 먹어야 되잖아. 미녀인데 석류를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민요에서 네 드시는군요. 거로, 네. 이 갱년기도 생각해가지고 예전부터 꾸준히 복용하고 있습니다. 석류도 드시고 또 아까 화면 보니까 아주 살 안 찌는 걸로 잘 드세요.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화면을 잘 봤을 때 여러 가지 텃밭에 있었던 것들 중에서 하나 확 픽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가지예요, 가지. 안토시아닌. 네, 일단 그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냐, 이게 복부에 살이 찐다는 게 여기가 교통체증이 걸린 건데 이 안토시아닌이 혈액을 잘 돌게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빼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지가 실질적으로 열량이 매우 낮고요. 수분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가지 먹고 살쪘다. 이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이살을 이렇게 쫙 빼주는데 효과가 매우 좋고요. 근데 네, 안타까운 건 한국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급식을 조사해 본 결과 5년 연속으로 가장 싫어하는 채소 1위가 가지였어요. 가지가 좀 예, 아니죠, 그쵸. 생으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한 게 바로 이 가지입니다. 네. 맛있어요. 네. 여기다가 또 하나 추천해주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서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차윤환의 플러스 원은요. 자, 갱년기 나이살을 잡는
레드푸드 붉은색 식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좀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익으면 우리 선생님들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는 토마토도 있고요. 사과도 레드푸드 아닌가요? 그렇죠. 뭐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수박도 해요. 그렇게 하니까. 근데 자, 오늘은 그게 아니고요. 제가 공개하는 레드푸드는 바로 석류입니다. 배현숙 씨도 석류 네, 전 석류 예. 아까 말했잖아요. 미녀는 석류를 예. 좋아해요. 석류를 계속 먹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갱년기에는 누가 주변에서 이거 좋다 뭐 이렇게 권해주잖아요. 그러면 저는 마다하지 않고 꾸준히 잘 먹는 편이에요. 건강을 생각해서요. 네. 역시 원조 미녀 개그우먼. 아유, 태아나 씨도 전화 좀 해줘요. 네. 석류 도움이 되잖아요, 확실히. 네, 실제로 갱년기 때 석류 섭취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저희가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석류 안에는 우리가 이른바 천연 에스트로겐이라고 불리는 엘라그산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요. 이 엘라그산은 화학적인 구조가 인체에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 이 에스트로겐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체내에 들어왔을 때 인체가 속는 거예요. 아, 내가 여성 호르몬이 많구나라고 하면서 실제로 생길 수 있는 갱년기 증상들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12개월 동안 월경을 하지 않은 40대에서 6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석류 농축액을 섭취를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완경에 가까워진 여성들이겠죠. 4주 후부터는 이 여성들이 안면 홍조, 발한, 불면증, 가슴 두근거림 포함한 11가지의 갱년기 증상이 모두 완화되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다 차 교수님, 석류 먹으면 뭐 나이살까지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평현숙 씨 같은 경우 이제 슈트빨이 좋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오히려 탄탄한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이 석류가요 몸속에 있는 나이살의 주법인 지방을 좀 분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석류하면 갱년기에만 좋은 줄 알았는데 나이살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지방을 어떻게 이제 없애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한 실험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석류에다가 기름을 넣은 걸 흐트러주면은요 물만 있는 거는 기름이 안 제거가 되는데 석류를 석류즙에 보면은 이렇게 기름들이 둥둥 떠서 제거가 되죠. 결과적으로 이제 석류가 기름을 이렇게 좀 분해하고 녹여내는 그런 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실험 영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게 왜 그런 거예요? 신기하다. 자, 이 석류 속의 그 엘라그산 성분이 지방을 응고하는 것을 잘 막아주기 때문인데요. 실제 연구 실험 결과가 있어요. 난소를 절제해서 폐경을 유도한 쥐에게 석류 추출물을 12주간 섭취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지방세포의 크기와 수가 감소했고요. 지방 축적을 억제해서 체중은 48%, 복부 지방은 64.2%나 줄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야, 이거 대박이네요. 아니, 살찌면 걱정되는 게 콜레스테롤이잖아요. 근데 지방 분해 효과가 있으면 혈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석류가 실제로 혈관을 좀 튼튼하게 지켜주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석류가 예쁜 빨간색을 띠는 이유가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이고요. 뿐만 아니고 각종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이제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서 나쁜 콜레스테롤 역할을 하게 되는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낮춰줄 수가 있고요. 또 중성지방이 축적되는 것도 막아줘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죠. 실제로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요. 콜레스테롤이 높은 쥐에게 석류 주스를 먹였더니 혈액 내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이제 억제한다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 콜레스테롤은 21% 감소를 했고 항산화 또 항염증 작용을 해주는 착한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은 무려 46%나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움되는 걸 제 앞에 갖다 놨네요. 이게 맛도 있으면서 저런 역할을 한다는 게 참 대단한데요. 야, 이거는 굉장히 달달하고 맛도 얼마나 상큼하고 좋아요. 네, 너무 상큼한데요. 예. 근데 이런 이 석류 먹고 이러는 게 여성 호르몬 보충하려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남자들한테 이게 괜찮은 건가요? 그 남성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전립선 암이나 남성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석류 주스를 이제 꾸준하게 마신 남성의 경우 남성 기능이 50% 이상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전립선 암의 경우는 암세포의 크기가 줄어들기도 하고 암세포 증식, 전립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주스 형태로 나온 건데 석류 먹을 때 보면 그 씨 안에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같이 씹어서 먹는데 이거 갈아 먹을 때도 그거 같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아내가 이제 석류를 가끔 이제 먹을 때 옆에서 먹어보면 씨가 안 씹히진 않아요. 근데 불편하죠. 그래서 먹을 수 있으면 씹어서 드시면 좋은데 약간 식감에 불편함이 있으시면 믹스로 함께 씨까지 갈아서 드셔야 되는 이유가 씨에 아까 그 말씀드렸던 엘라그산 그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씨는 버리지 않고 꼭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거 석류를 이제 가끔 시큼하다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럴 때는 꿀이나 우유 넣어가지고 믹서기에 갈아서 먹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식감이 더 좋고요. 아, 그렇게 네. 먹을 수 있어요. 요거 빈잔 석류였어요? 원샷을 때려 넣으시더라고요. 한 잔 더 주세요. 자, 다음 거 내가 볼까요? 평생 들은 얘기 한 잔 더. 어머 자, 세 번째 마지막 보겠습니다. 축 처지고 주름지는 피부. 저희 어머니가 요즘 거울 보시면서 맞아요. 피부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거울 굉장히 보면- 많이 하세요. 저는 네, 피부 너무 팽팽해요. 그렇죠. 아직까지 좋은 것 같죠. 아니- 제가 피부 미인이었거든요. 저는 땅구멍도 없고 그런데 네. 거울 보면 여기가 이렇게 팔자처럼 그래서 항상 화장할 때 이렇게 한번 올려봐요. 이러면 한 10년은 젊어 보이는데 눈도 이렇게 하면 10년은 젊어 보이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잘 때 벽에를요. 네. 제가 꽃잎 벽에 이렇게 하고 낙엽 벽에를 하면 이게 꽃잎하고 낙엽이 이렇게 예전에 오후 2시면 없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4시, 5시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그 자극이 오래 가지. 그래서 약속을 7시 반 예. 정도 해요. 되게 지어지는 집에서. 아, 이렇게 피부 걱정하는 그런 분들 입장이에요, 많아요. 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 여성분들이요, 완경을 경험하신 이후에 훨씬 더 피부가 노화되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게 되거든요. 여성 호르몬이 감소를 하게 되면 피부 안에서는 또 콜라겐 분해 요소가 활성화가 되면서 콜라겐이 훨씬 더 빠르게 파괴가 돼요. 그 얘기하신 것처럼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고 또 피부가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이 증상이 특히 여름에 심해질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뭐 갱년기를 떠나서 이제 여름철 자외선은 피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제 적으로 간주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갱년기 때는 여성 호르몬의 분비량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여성의 피부는 특히 이렇게 얇아지면서 예민해지고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여름철 자외선으로부터 그 피해가 더욱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외선 많이 쐬면 피부 속 안에 콜라겐이 또 다 파괴가 된다고요. 맞아요. 자외선은 피부의 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쪽에 있는 사진은 자외선을 받기 전에 정상적인 피부 속 콜라겐이고요. 아래쪽은 이제 자외선을 받은 후에 파괴된 콜라겐. 정상적인 건 촘촘한데 네. 헐렁헐렁해졌네요. 차이가 확실히 눈으로도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외선은 콜라겐 섬유 자체를 파괴를 시키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을 때 저렇게 큰 차이가 나게 돼요. 그러면 이거 현미경 상태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지고 건조해지고 그리고 또 이런 건조한 피부는 자외선으로부터도 더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악순환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여름철 상하기 쉬운 피부 더 이상 늙지 않게 노화를 막을 수 있는 비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한 민혜연의 플러스 원 갱년기의 피부를 살리는 비법을 준비했거든요. 바로 스페인 국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요? 저는 저거 사진 보면 알 것 같기도 준비했어요. 해요. 왕대 쪽밖에 살아 이런. 왕처럼 살아라. 스페인 왕처럼 살아라. 아니 자세히 보시면 저 아래쪽에 뭔가 열매이죠. 그죠? 보세요. 있네. 아주 조그만하게. 자, 요 열매의 정체를 알려드릴게요. 네. 뭐예요? 스페인 국기에 있는 열매의 정체는요. 네. 바로 여보세요? 네. 열어주세요. 석류예요. 석류. 앞서서도 말씀드린 이 석류가요. 여름철 자외선 때문에 쉽게 상할 수 있는 갱년기에 피부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요. 쥐를 대상으로 일부러 자외선에 노출을 시켜서 피부를 좀 상하게 한 후에 안에 있는 그 석류 주스를 먹여놓고 다시 한번 그 경과를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피부의 수분을 담당하는 히알루론산 들어보셨죠? 네. 히알루론산이 무려
500%가 넘게 증가를 했고요. 탄력과 주름을 책임져주고 있는 콜라겐 역시도 36%나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진짜 이게 성류 피부 수분과 탄력을 한 번에 잡아주네요. 그리고 옛날 미인들은요 석류를 그렇게 다 즐겨서 드셨대잖아요. 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 먹을수록 콜라겐이 좀 급격히 감소한다고도 들었거든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콜라겐을 파괴하는 이 분해 요소의 활성도가 더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콜라겐이 파괴가 많이 되니까 주름이 생기기가 더 쉬워지죠. 문제는 이렇게 파괴된 콜라겐은 새로 체내에서 저절로 합성이 잘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면서 떨어지는 피부 탄력을 챙겨주기 위해서는 석류와 함께 콜라겐을 좀 같이 섭취를 해주는 게 또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또 콜라겐도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렇죠. 이제 우리가 콜라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질긴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소화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면은 결과적으로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은 콜라겐을 선택하셔서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콜라겐 하면 떠오르는 돼지 껍질 같은 육류 콜라겐은 분자 크기도 크고 소화가 잘 안 돼서 흡수율이 2%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크기가 작고 소화가 상대적으로 쉬운 어류 콜라겐은 흡수율이 84%나 되기 때문에 42배의 흡수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득 든 생각인데 그 좋은 콜라겐과 석류를 좀 함께 먹으면 그렇죠.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요? 예, 요거 두 개 꼭 같이 먹어야 됩니다. 예, 따로 두면 안 돼요. 지방도 분해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콜라겐을 흡수했어요. 이 콜라겐이 결과적으로 우리 피부에 가서 콜라겐을 만들어야 이렇게 처지는 것도 딱 올려주는데 이렇게 몸속에서 피부 콜라겐을 재생하고 만들 때 꼭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C입니다. 근데 그 비타민 C가 석류에 풍부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먹어줘야지만 재료에다가 도움을 주는 것까지 같이 오기 때문에 상승 효과가 있고 결과적으로 피부 재생에 더 잘 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석류가 이거 외에도 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갱년기 여성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뼈 건강이잖아요. 아, 맞아요. 골다공증. 아니, 그 골다공증 많이 요즘 걱정하시는데 선배님 괜찮으세요? 그러지 않아도 얼마 전에 검사 받았는데요. 다행히 내 나이에 그냥 딱 문 앞에 딱 서 있다. 골다공증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부터 관리를 열심히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뼈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뼈를 새로 생성을 하는 조골세포라는 게 있고 네. 오래된 뼈를 녹여내는 파골세포가 있어요. 근데 폐경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완경을 겪으시는 분들은 파골세포의 활동력이 훨씬 더 늘어나면서 뼈를 계속 녹여서 골다공증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이 파골세포를 다시 좀 억제를 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골밀도의 감소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요. 쥐에게 일부러 폐경을 유도를 한 후에 난소를 절제를 한 후에 석류 농축액을 꾸준히 섭취를 하게 했더니 뭐 뼈의 강도도 그렇고 골 밀도도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뭐 인체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예전에 기사 하나 봤는데요. 뭐 석류가 암 예방에도 도움된다 이런 거였던데 그건 맞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남성의 경우 뭐 전립선암에 도움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연히 여성의 경우에도 도움이 되는데 여성의 경우는 유방암과 남소암의 발병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뭐 앞에 계속 나왔죠. 엘라그산, 식물성 에스트로겐인데 뭐 이렇게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을 한다는 이 엘라그산은요.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으면서 항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여성 건강 중 특히 유방암이나 난소암의 발병 가능성을 낮춰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먹을 때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가 있어요? 저 일단 뭐 석류 같은 거 드실 때 가끔 이제 뭐 속이 좀 쓰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왜냐하면 석류와 같은 과일들이 산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이 위를 그래서 자극하기 때문에 산이 그렇습니다. 많아서. 그래서 네.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식사를 하시고 식후에 드시는 것은 이런 증상을 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퀴즈 내주시죠. 네,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여성들은 한 번씩 겪는다는 이 증상입니다. 극심한 불면증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정답입니다. 네, 지난주 정답은 단백질이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하단 자막과 또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갱년기 특히 여름철 갱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뭐 갱년기 같지 않아요. 아유,
아닌 것처럼 살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요. 갱년기를 방치하지 말고 잘 관리를 하시고요. 저는 제가 이게 경험인데요. 예전부터 이렇게 꽃이나 화초를 많이 키우거든요. 근데 얘네들한테 아우 예쁘다 예쁘다 하고 물도 주고 영양제도 주면요. 얘네가 어느덧 이파리에서 막 윤기가 나면서 꽃도 예쁘게 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바빠가지고 신경을 못 써가지고 며칠 물을 안 주면 시들시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딱 느낀 거예요. 아, 잘 먹고 잘 건강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건강 관리 잘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영원히 돌아가시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사십시오. 안 돌아가신다고요? 네. 이제 정말 빨리 광고 나가야 돼.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비 예보 있고 지금 밖에 비가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비가 오면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몇 가지 있잖아요. 네, 뭐 교통안전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외출하실 때 오늘 우산 하나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